호석과 받침돌이 묻힌 신라왕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형에 따른 신라왕릉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1번 봉분이 있는 경우 적성목강묘, 천마총, 황남대총, 금관총, 서봉총, 서학 등 고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봉분, 호석, 자연성을 두는 경우 27대 선덕여왕릉. 세 번째 봉분, 호석, 받침돌이 있는 경우 29대 무엘왕릉, 52대 효공왕릉, 17대 내물왕릉. 호석이 가원성인 경우 받침돌 31대 신문왕릉. 네 번째 12지 신상 환조와 난간석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33대 성덕왕릉. 다섯 번째 12지 신상 입상 난간석이 상석이 추가된 경우 김유신묘 35대 경등왕릉. 여섯 번째 12지 신상 난간석 상석 석상이 추가된 경우 38대 원성왕릉, 41대 현덕왕릉, 42대 흥덕왕릉. 일곱 번째 석상과 12지 신상이 함께 새겨진 경우 구영동 방연분. 여덟 번째 3번으로 후퇴한 외형입니다. 44대 민양릉, 50대 정강왕릉. 아홉 번째 용왕동 고분, 고분에서 12지 이상 토형이 출토된 경우. 세 번째 봉분, 호석, 받침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일왕릉의 모습은 원모습과 달리 왜 현재의 모습으로 되었나? 바로 봉분의 봉토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봉토가 아래로 쓸려 내려와 호석은 완전히 가리고 받침석 머리만 살짝 보이게 된 것입니다. 신라 52대 효공왕릉의 모습입니다. 하단 주변에는 거의 규칙적으로 둘레의 바위돌이 박혀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제법 큰 바위돌로 세워놓은 받침석이 보입니다. 이 릉의 외형적 모습을 볼 때 무일왕 때와 같은 7세기 중고기에 해당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릉은 하대의 왕인 호공왕릉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100여 년 전 원성왕릉이 조성되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외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성 북서쪽 계림에 있는 제17대 내물왕릉, 이곳에서도 릉 하단 둘레에 돌들이 확인되고 돌들의 가로역이 확인됩니다. 내물왕 시대는 왕의 시대라기보다는 마리간의 시대, 즉 상고기였지요. 호석에 가로 성렬이 확인되고 1m 이내의 받침석도 확인됩니다. 내물왕 4세기 상고기에 해당되는 시대로 외형적 모습만으로도 시대가 멀어도 너무 멀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내물왕릉이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능 인근 북쪽에 있는 28호, 29호 고분도 이와 비슷하여 같은 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내물왕릉 비중이 있어서 인근에 위치한 거대한 고분 119호분 고분을 내물왕릉 또는 대능원 내 어느 능을 주목하기도 합니다. 표형부는 대능원 근역의 적성목각분으로 현 내물왕릉보다도 훨씬 시대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남산 자락에 위치한 삼릉이라 불리는 이곳은 신라 8대 아달라, 제53대 신덕왕, 제54대 경명왕의 능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가장 앞쪽부터 전 경명왕, 정 신덕왕, 전 아달라왕, 가장 앞에 있는 전 경명왕릉 주위에 호석과 받침돌이 몇 개 확인됩니다. 따라서 7세기 형태라 10세기 왕의 시대와는 멀어도 너무 멀다는. 또한 전 신덕왕릉은 1935년과 1963년 두 차례에 걸친 도굴을 계기로 내부가 조사되었는데 내부는 통일신라 시대의 일반적인 횡렬식 석실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달라왕은 왕의 시대라기보다는 이사금으로 불리던 상고기의 시대입니다.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 아무튼 삼릉의 왕릉은 모두 전할 전자를 붙여 그냥 예로부터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에 내려온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듯합니다. 보문평야와 명할생 경계 부근에 자리 잡은 제26대 진평왕릉, 여기서도 둘레돌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호석인지 받침석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받침석의 존재가 이곳에서 발견된다면 받침석의 존재가 무열왕 때보다도 편년이 더 올라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왕릉의 묘제 편년이 변하든가 아니면 이 릉이 진평왕릉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성덕왕릉 입구에 있는 작은 능은 32대 효수왕릉으로 이 능에서도 희미하게 둘레돌이 확인됩니다. 이 능은 이미
1969년 11월 8일 독을 당하는 발생이 생겨 조사 중 행렬식 석실분으로 밝혀졌습니다. 호석에 받침석이 확인된다면 거기가 행렬식 석실분입니다. 무일왕릉 길 건너편에 위치한 김인문묘, 이곳에서도 제법 큰 받침석이 보입니다. 이 또한 무일왕 때의 것으로 예로부터 각각묘라 불리며 무일왕릉에 배장된 김유신 장군묘로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서학동 고분, 무일왕릉 뒤에서부터 1호분, 4호분까지 거대한 왕릉급 고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사기의 능에는 호석의 존재만 확인되고 받침석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무일왕릉보다는 앞선 시기에 조성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남산 자락에 49대 현강왕릉, 50대 정강왕릉에 최근 이 왕릉이 원형이 변형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덕대 이진락 교수의 연구 결과인데 애초에 두 곳 다 3단 호석인데 정강왕릉이 무너지자 일제시대의 현재의 모습처럼 복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갑석의 존재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 조사에서 발견되어 두 곳 다 갑석까지 갖춘 능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현강왕릉은 1998년 8월 폭우로 인한 붕괴가 있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내부가 행렬식 석실분이라 알려졌습니다. 44대 민해왕릉, 최근 연구 기록에는 받침석이 조성 당대가 아닌 후대에 세워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진락 교수가 주장하는 갑석을 갖춘 3단 호석의 릉으로 현강, 정강왕릉과 모습이 다를 바 없고 편년은 거의 동일시대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지만 민해왕릉 조성 시기는 839년이지만 이곳에서 추가로 발견된 뼈단지에는 중국 연호가 찍혀 있는데 이를 환산하면 815년이 되어 민해왕릉 조성 시기와는 맞지 않아 민해왕의 릉이라는 데서는 부정적입니다. 2013년 4월 3일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주 청북면 신당리 산 7번지 공장 신축 대지 내 조사 중 왕릉급 고분 2기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전 민해왕릉과 매우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내부의 모습도 현강왕릉의 모습과 유사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해왕릉에 없었던 축대와 배수시설이 발견되어 왕릉 연구에 매우 중요 유적이라 판명되었습니다. 소현리 고분, 울산 포항 전철 609 지역. 조사된 고분 1기는 추정 행렬식 석실분으로 안반을 굴착하여 축제되었고 봉군의 구면은 동서방향 11m, 남북방향 11.2m, 잔전 높이 1.8m 정도이며 구조는 묘도부, 연도부, 현실로 구분되고 호석과 총 17개의 지지석이 노출됐다. 특히 12지 신산석은 총 7개가 확인됐다.